왜 나는 항상 시간에 쫓길까? 모두에게 공평하게 주어지는 24시간. 그러나 어떤 사람은 2배, 3배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성과를 내기도 한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 이 책의 저자는 같은 시간에 남보다 4배로 일하고 2배로 즐기는 시간법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 책을 읽으면 그 방법을 알 수 있을까? 그 비법이 궁금하여 이 책을 읽어보았다. 궁극의 시간관리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봐주세요. 책 읽기로 매일 성장하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책 읽는 하하쌤입니다. 네, 오늘의 책은요, 신의 시간술이라는 책이에요. 시간관리법에 관한 책인데요. 유용한 내용들이 참 많은 책이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궁극의 시간관리법 해서 4가지 원칙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첫 번째, 집중력을 중심으로 시간을 생각하라. 집중력이 높은 시간에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는 것이다. 집중력이 높은 시간은 기상 후 2-3시간, 휴식한 직후, 퇴근 전의 시간대 등 이렇게 집중력이 자연히 높아지는 시간대에 집중력이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 라고 나와 있는데요. 들으신 분 중에서 뭐 그런 당연한 얘기를 하느냐 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요. 실제로 당연한 얘기처럼 들리지만 이렇게 하고 있지 않은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뭐 아침에 출근하면 바로 이 집중해야 되는 일을 하기보다는 뭐 커피도 한 잔 마시고 뭐 메일을 확인한다든가 여기서는 이제 비집중 업무라고 나왔는데요. 이런 업무를 하지 말고 아침 이 집중 시간대에는 중요한 뭐 회의 자료를 만들거나 뭐 서류 작성하는 이런 일들을 하고 오후에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 이런 때는 복사나 메시지 확인 등 이런 집중력이 낮은 시간대에 그런 일들을 해보면 이렇게 같은 시간을 사용해도 효율이 훨씬 높아진다는 그런 얘기였습니다. 궁극의 시간관리법 제2원칙, 집중력을 회복해서 시간을 창출하라. 계속해서 집중력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수면 습관이나 운동 습관 등 날마다 하는 행동을 아주 조금만 궁리해도 집중력을 능숙하게 회복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집중 시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시간이 창출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집중력을 키워서 시간을 만들어내라는 거예요. 내가 좀 낮에 필요할 때쯤에 휴식을 하거나 밤에 좀 충분한 수면을 확보해서 우리가 그렇잖아요. 컨디션이 좋으면 2시간 걸릴 일을 1시간에 해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컨디션을 항상 만들어 두라는 거예요. 궁극의 시간관리법 제3원칙, 야근하지 않는 업무 방식을 고안하라. 시간을 변통하는 것이 아니라 집중력을 의식해서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다면 단위 시간당 업무량을 늘릴 수 있다. 낮은 노동 생산성을 바탕으로 가치를 창출하려고 하면 필연적으로 노동 시간이 길어진다. 그리고 그것을 가혹한 노동 환경을 만든다. 네, 계속 같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일을 질질 끌지 말고 집중해서 빨리 끝낼 수 있는 업무 방식을 본인이 계속 궁리를 해봐야 된다. 저 같은 경우도 핸드폰 같은 거를 자꾸 알림이 울리면은 일하다가 그걸 자꾸 보게 되면 그 집중력이 끊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 책에 나왔는데 한번 집중했을 때 집중력이 끊기고 다시 집중을 하는 데까지는 15분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잠깐의 흐트러짐 때문에 또 15분이 시간이 낭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대한 내가 집중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궁극의 시간관리법 제4원칙, 자기계발을 위해 시간을 아끼지 마라. 오늘의 1시간을 자기계발로 돌리면 자신의 능력이 향상된다. 그로 말미암아 업무 효율이 10%, 20% 향상된다면 몇백 시간이라는 시간을 손에 넣을 수 있다. 자기계발만큼 효율적인 시간 사용법은 없을 것이다.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전철에서 거의 출퇴근 2시간
좀 걸리면 게임 같은 걸 했었는데 요즘엔 그 시간에 책을 읽거든요. 이렇게 자기 생활 속에서 내가 좀 그냥 흘려보냈던 시간을 찾아내는 것도 좋은 시간 사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뇌의 기능을 활용한 집중력 향상법. 잡념을 제거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집중력을 높이려면 잡념을 제거하는 일이 필수다. 그래서 책상 위를 깨끗이 정리하고 컴퓨터 바탕화면도 좀 정리를 해라. 그리고 할 일은 종이에 써서 이렇게 붙여놔서 자꾸 머릿속에 다른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는 게 좋다고 하고요. 잡념이 그래도 계속 떠오르면 일단 적어놓고 그걸 잊어버려라. 그리고 웬만하면은 방해 요소가 없는 집중 공간을 좀 만들어서 일해보라.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통신기기 이런 거에 알람 등의 방해를 받지 않도록 미리 꺼두거나 알람 설정을 꺼두거나 이런 방법을 사용하면 잡념을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한 시간 업무 방식을 쓰는 거예요. 사람은 수세에 몰리면 뇌에서 노드아드레날린이 분비된다. 노드아드레날린은 집중력을 높이고 학습 능력을 높여 뇌를 예민하게 만든다. 결과적으로 내가 최고의 효율을 발휘하게 된다. 네, 이렇게 딱 내가 언제까지 하겠다. 데드라인을 정해놓고 일을 하면 훨씬 더 효율을 높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작가는 스톱워치를 이용해서 이렇게 시각화 한다든가 마감을 설정해 놓고 절대 그 마감을 늘리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요. 마감 날짜 뒤로 또 다른 일정을 바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는 일 다음에 다른 일정을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연장할 수 없도록, 그러니까 자기가 그런 환경을 만드는 거죠. 스스로 집중력과 업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서 그걸 꼭 지키는 습관을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오후 회복 기술이 있는데요. 점심시간이 되면 이제 이후가 되면 집중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때 뇌를 회복하는 방법 중에 뇌를 회복하는 낮잠의 기술. 평평한 곳에 누워 자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지만 의자에 앉은 채 책상에 엎드려 자는 방법도 꽤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잠시라도 좀 눈을 붙이는 것도 내가 오후에 좀 활력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고요. 운동으로 회복하는 기술. 일하면서 운동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끼겠지만 회복을 위한 운동은 1분만으로도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이용하거나 스쿼트를 1분에 5개 천천히 해도 훌륭한 운동이 된다. 네, 이거는 그냥 내가 이제 흐트러진 정신을 바로 잡는 운동이기 때문에 거창한 걸 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거예요. 휴식으로 회복하는 기술. 오후에 일하다 보면 쉽게 피로해지고 집중력도 유지하기 힘들다. 이를 방지하려면 피로를 느끼기 전에 휴식을 취해야 한다. 한계까지 노력한 다음 5분 휴식 취하는 것이 아니라 기계적으로 45분 일하고 5분 쉬면서 시간적인 간격을 두는 것이다. 네, 그래서 전반적으로 오후에는 의식적으로 좀 몸을 휴식을 주거나 운동을 해서 집중력을 한번 회복해 보시면 어떨까 생각해 봤습니다. 저녁 시간을 활용한 운동과 수면 기술. 스트레스는 하룻밤을 넘기지 않는다. 낮에 일을 하다 보면 기분이 나쁘거나 힘든 일이 생길 때가 있다. 그것은 결코 다음 날로 넘기지 않는다. 그날 중에 매듭 짓고 다음날 아침에는 정신적으로도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회복해 100%의 효율로 다시 일을 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든다. 네, 이것도 참 좋은 생각인 것 같아요. 힘들겠지만 의식적으로 이렇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일적인 것도 그렇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루를 넘기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날 좀 바로 화해를 하는 편인데요. 불편한 감정을 내가 굳이 마음에 오래 담아두지 말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매일 같은 일과를 반복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잠을 자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서 같은 일과를 소화하는 것이 뇌의 효율을 향상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별다른 일이 없으면 좀 취침 시간과 기상 시간을 좀 루틴화 해야겠다. 그래서 좀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다음 업무 시간을 활용한 시간 창출 업무 방식, 4U 업무 방식. 자신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타인의 시간도 소중히 여기고 존중해야 한다. 의식적으로 상대의 시간을 소중히 하면 그것이 자신의 시간이 되어 돌아온다. 게다가 상대의 신뢰도 손에 넣을 수 있다. 네, 이 말도 참 마음에 남았는데요. 많은 성공하신 분들 보면 뭐 약속 시간을 꼭 잘 지킨다는 내용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약속 시간보다 좀 5분 더 항상 먼저 가야겠다. 저도 가끔은 이제 늦기도 하고 이랬는데 앞으로는 5분 더 먼저 가서 남의 시간을 소중히 하는 마음을 좀 기억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지금을 약속하며 살아라. 바로 하고 뒤로 미루지 않고 지금 이 순간에 전력으로 일하기로 자신과 약속하는 것이다. 설령 남은 수명이 하루라고 선고받아도 후회하지 않는 삶의 방식, 그것이 지금을 약속하며 살아가는 것이다. 다음으로 자유시간을 활용한 자기계발과 휴식법. 자유시간에는 절대 일하지 않는다. 완급을 조절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반드시 병에 걸린다. 쉬어야 할 때는 쉬지 않고 충분히 잠을 자지 않고 운동 부족인 상태로 업무를 계속하면 반드시 병에 걸린다. 신체의 병이나 정신적인 병에 걸릴 수도 있다. 네, 돈이 많고 성공을 한다 해도 내 몸이 망가지면 다 소용이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운동과 충분한 휴식은 반드시 본인의 그 생활 루틴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 몸을 먼저 지키는 것이 성공할 수 있는 첫 번째 길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 마지막인데요. 인생을 바꾸고 싶다면 지금을 즐겨라. 지금 작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은 영원히 행복해지지 않는다. 즐기는 일이 바로 인생이다. 지금 참는 사람은 평생 계속 참을 뿐이다. 여러분이 자유시간을 조금이라도 가질 수 있다면 그 시간을 즐기는 데 우선적으로 할애하기 바란다. 그것도 TV나 게임 같은 표면적인 잠깐의 즐거움이 아니라 진심으로 즐겁다고 느끼는 활동에 자신의 정말 귀한 시간을 소비해야 한다. 네, 제가 이 책을 읽고 느낀 점은 집중해서 일하고 나머지 시간에 휴식하고 삶의 즐거움을 느끼고 이것이 루틴화가 되면 성공된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책에는 많은 다양한 또 다른 방법들이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나도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